두 번째 중요한 발견은 이 시기 동안 뇌의 성숙도가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자제력을 관장하는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초기 성인은 10대보다 성숙하긴 하지만 20대 후반만큼 성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도 자기가 저지른 위험하거나 무모한 결정 때문에 걱정하고 의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한 23살 이렇게 됐는데도 아직도 너무 충동적인 결정으로 돈을 많이 쓴다든가 외박을 한다든가 거기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녀의 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숙해질 거예요. 그런 충동성이 좀 사라지고 자제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사회도 엄청 많이 바뀌었죠. 교육기간이 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교육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초기 성인의 삶의 다른 부분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게 됐어요. 학교를 더 오래 다님에 따라서 좋은 경력이 되는 직업을 갖고 정직원이 되는 시기도 늦어져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더 오래 의존을 하게 돼요. 오늘날 평균적인 중산층 초기 성인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가정을 꾸리기까지 대략 13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같은 경로를 밟는데 약 8년이 걸렸대요. 성인기가 늦게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또 반증이기도 하죠. 사회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의 부모는 아직 직업이 없거나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채 미혼이면서 경제적으로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30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또는 우리의 자녀가 뭔가 잘못 살아오는 건 아닌지 걱정하곤 해요. 자녀가 고군분투하는 중인지 잘 해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2008년에 그때 우리 모기지 사태가 있으면서 대공황 있었죠. 2008년에 주식 폭락과 같은 대공황,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인 유행이 있었죠. 이런 사건들도 20, 30대 청년들의 재정이나 삶의 계획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었어요. 주거비가 상승해서 많은 성인 자녀가 본가로 돌아가거나 부모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어야만 했습니다. 당시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성인기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사회 전반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토대로 해서 성인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을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의 역할도 달라졌어요. 부모의 역할이 달라졌는데 어린 시절에 자녀에게 품었던 기대와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부모로서의 역할에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린 시절하고 똑같은 시선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요? 우리 명절에 와달라는 요구들, 우리 과거 부모님 세대는 명절이면 당연히 본인들의 부모들하고 지내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요즘 명절은 좀 달라졌죠. 여행도 가고 각자 지내시고 방문은 그냥 꼭 명절 아닐 때도 방문해도 좀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자녀가 대학에 다닐 때까지는 매일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이렇게 연락이 자주 됐을 텐데 만약 정직원이 되어서 독립한 26살 된 자녀에게 똑같은 걸 기대한다면 자녀는 그게 적절치 않다고 느낄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특히 자녀가 부모로부터 혼란스러움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 동반자, 우리 배우자가 기대가 비슷한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품으면 갈등이 생기기 쉽지만 기대치를 너무 낮춰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기대라는 거는 결국 예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생일날 이제 내일이 내 생일인데 내일 오전 중에 딸이 나에게 전화를 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면서 잠에 깬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측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전화가 안 왔을 때 되게 많은 감정이 들겠죠. 나쁜 경험을 하게 되면 실망하겠지만 만약에 내가 기대한 대로 이렇게 전화를 해온다면 실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거나 터무니없이 기대를 낮추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는 앞으로 자녀가 삶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해줄지에 대해서도 그 기대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고 싶지 않는 것은 당연하죠. 해고당했다든지 누군가한테 이별 통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6개월치 수업료를 선불로 내야 되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형편이 안 된다든지 이런 소식을 부모가 알기를 원하진 않을 테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비슷한 일을 겪어본 친구나 동료한테 먼저 논의하고 싶을 거예요. 이 나쁜 일을 겪게 될 때, 자녀가 나쁜 일을 겪게 될 때 부모가 해주는 거는요, 조언보다는 공감이 더 필요합니다. 자녀한테 필요한 거는 조언보다는 공감이에요. 자녀가 말을 아끼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부모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만큼 자식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0대 때와 마찬가지로 초기 성인들은 친구 관계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어요. 그 관계는 일상의 중요한 아니면 뭐 사소한 사연들을 서로 자주 나누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부모는 그들보다는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는 가장 늦게 하는 사람이어서 상처받을 게 아니라 자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를 되게 기뻐하셔야 돼요. 그 편이 사실 더 나아요. 자녀가 다 커서 성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한테 와서 모든 걸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위로받고 한다고 하면은 그 자녀의 친구들이 나의 자녀를 진짜 성인으로 봐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잖아요. 네. 친구들은 자기들하고 같이 조언하고 얘기 나누는 친구를 더 원할 거예요.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친구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거든요. 이 자녀는 진정으로 당신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과도한 요구로 당신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도움을 줄 것이고 내가 시간 여유가 없거나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자녀에게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을 좋은 방법은요, 부모가 과하게 부담을 느낄 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녀에게도 부모의 도움이 더하거나 덜하다고 생각되면 정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서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대화만이, 감정이 섞이지 않은 차분한 대화만이 서로의 살 길입니다. 이 초기 성인은 자율성에 대해서도 강하고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끼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먼저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는 다 그럴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